내가 보기에는 KBS가 검찰한테 사주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망신 주기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곤란한 질문들과 각종 자료 화면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이걸 몰아붙이더라고요. 질문을 할 줄 알았어. 아주 그냥. 근데 윤석열한테 못하더니. 어차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안 해줄 걸로 알았기 때문에 야 이게 지금 이게 호구인 줄 알면서 저기를 가서 인터뷰 하시는 게 맞나 이 명절 대목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네, 그리고 한번 제대로 매겼죠. 그리고 일단 말하는 어조가 그동안 정치적인 수사로 조근조근 이렇게 뭐랄까 중립적이면서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한 워딩으로 보는 사람들한테 이거 진짜 이재명 화났구나, 이재명 진짜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그 어조를 보여줬고 오히려 앵커를 몰아붙여서 앵커를 어버버 바보로 당황하더라고. 만들었죠. 네. 그래서 아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안철수 수준으로 생각했다가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한 방에 오히려 뉴스를 보고 인터뷰를 봤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 억울함을 더 알게 되지 않았을까. 결국 역효과가 나지 않았을까 싶은 인터뷰였어요. 이제 뉴스라는 특성상 사실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저는 인정을 하는데 앵커의 자율성이 참 보장이 되지 않는 인터뷰였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솔직히 정해진 질문, 그것도 제작진에서 물론 이제 그 전에 미리 의논이 다 됐겠죠. 이런 질문들 하자라고 그 안에서 그걸 소화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인터뷰라는 게 저도 20년 넘게 아나운서를 하고 인터뷰 프로그램을 정말 수도 없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사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말에서 또다시 궁금한 그렇지. 거라든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고 그냥 1번 하고 2번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건 사실 인터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더럽게 인터뷰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전체적으로 짜증나지. 되게 이상해져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워낙 논리가 분명하고 말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대가 질문을 뚝뚝 떨어지게 해도 너무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잘 받아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재명 대표랑 인터뷰 해보고 싶어. 지금 3가지 질문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뭔지는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언젠가 한번 이 자리에 섰을 때 육성으로 한번 현장에서 다이렉트 들어보고 싶거든, 그 대답은. 저는 우리 송 작가님의 인터뷰 스타일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달변이신 분이 인터뷰를 하실 때는 약간 본인이 긴장을 해. 상대는 오히려 편한데. 그래서 왜냐면 나보다 상대가 말을 많이 할까봐 그게 불안해. 내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조급함이 보이면 안 된다고 그걸 숨겨요. 송 작가님은 제발. 사실 진행자 스타일은 아니고. 아니,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요. 되게 지금 달변이 디스하는 있는데. 거야, 명절. 아니, 사실 냉정하게 지금 평가를 하는 혼자 거. 다 하시잖아요. 진행도 하고 대담도 하고 혼자 다 하시는. 사실 어제 서울의 소리에서 그 남태우 배우가 와갖고 자기가 새로운 코너를 한대요. 그래서 제목이 남태우의 민폐 투어래. 그래갖고 자기 아는 사람들 찾아갖고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뭐 그걸 한다고 왔어. 앉혀놓고 40분 동안 훈계를 했잖아요. 송 작가님이? 남태우 왜 이렇게 지금 어려운가? 왜 예전에는 내 스승이고 동료였고 나보다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는가를 40분 동안 제가 훈계를 해드렸어요. 네, 아무래도 방송이 편집돼서 안 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만일 혹시 그게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방송을 탈 수 있다고 하면 그 안에는 남배우와 송 작가의 지난 8년의 인생의 명함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인터뷰가 그걸 다 있었습니다. 얘기했다고요? 했죠. 어쨌든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 인터뷰인데 이재명 대표 인터뷰. 저는 이소정 앵커라는 분의 이 질문 방식이 검찰 조서 같은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자의적으로 하는 인터뷰가 아니라니까요. 아마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하는 거 상관없고
내가 이 질문해서 네가 답이 나왔을 때 뭔가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게 나오면 좋겠다. 요것만 딱 느껴지는 인터뷰였어. 근데 아니 저는 어떤 느낌?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이 인터뷰를 저도 보면서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은 저도 뉴스 프로그램 가끔 출연하고 나면 기분이 되게 찝찝한 게 뭐냐면 아니 내가 한 말이 있으면 내 말을 듣고 앵커가 거기서 꼬투리를 잡아서 다시 해줘야지 재밌는데 티키타카가 전혀 안 되고 정해진 대로만 질문하는 앵커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고 나서도 되게 똥 안 닦은 느낌처럼 진짜 찝찝하고 기분 되게 점심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이렇게 안 좋거든요. 근데 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게 뉴스의 한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진행자의 한계죠. 진행자한테 이 자율성을 얼마만큼 그렇지. 줬을까? 손석기 사장이 뭐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안 문재인 해요. 대통령 이런 사람들 인터뷰할 때하고는 오히려 그런 자율성이 너무 보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율성이 보장이 안 돼서 결론은 그래요. 지금 실력이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그리고 사주를 받았다는 거야. 이 사주 내용을 대충 이제 시나리오를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 김성태하고 관계가 있지 않냐라는 걸 인정하게끔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였어요. 일단 난 제일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표 취임 이후 첫 언론 인터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조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렇게 딱 하고 시작해요. 그러면 아니 사람을 앞에다 불러놓고 인터뷰를 한다는데 검찰 조사만 물어볼 거야? 사실 이거 제대로 된 인터뷰면 민생에 대해서 민주당 어떻게 협조할 건가, 앞으로 한 해 동안 국회 운영은 어떻게 될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검찰 피의자로서의 이재명을 그러니까 데려다가 마치 지가 대리 취조하는 형식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쌍방울하고 관계 있지 않냐, 김성태하고 통화한 적 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계속 밀어붙여요. 아니라고 완강하게 가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결론을 던집니다. 불체포 특권 안 내려놓는 거 옛날하고 영상까지 만들어놨어. 얘기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게 얘네들의 핵심이었어요. 그렇지. 그거 낚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해진 거라니까 자료 화면을 실시간으로 준비한 게 아니고 미리 그렇지. 각본을 딱 정해놓고 자료 화면 이때 요거 넣고 이때 이거. 그러니까 뉴스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외신들은 그런 식으로 그딴 식으로 인터뷰하지 않아요. 자료 화면도 사실 넣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슨 대답을 할 줄 알고. 인터뷰에서 무슨 자료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일 이번 골 인터뷰의 때리는 핵심은 뭐냐면 어찌됐거나 이재명 대표는 부정을 하고 검찰은 여기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는데 불체포 특권을 쓸 거냐 안 쓸 거냐에 대한 얘기를 던져가지고 네가 옛날에 안 써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검찰이 체포 동의안을 내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게 최종적인 목표였어요. 즉, 어찌됐거나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회의원인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체포 동의안 국회 동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활용을 해버리면 숫자적으로 안 되니까 체포 동의안을 내려놓고 무조건 당신이 구속이 되든 뭐하든 검찰 조사에 응해야 되는 게 당신 약속 아니냐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게 KBS 인터뷰였어. 근데 여기에다가 제대로 업어치기를 해버린 게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뒤로 물러날 줄은 몰랐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앵커한테 동의를 구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앵커가 이걸 부정을 못한 거야. 말을 못하지. 여기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할 거야? 진짜 저 앵커가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 근데 이런 근데 느낌이잖아. 네 그렇군요 했다가는 나중에 쫙 잘리거든. 잘리거든. 그렇죠. 응. 지금 나름대로 에이스잖아. 9시 뉴스 앵커니까. 아니 그런 표현을 그럼 뭐 엘리트라 그럴까? 그 모질이를 시키는 대로 하는 모질이를 그래서 나름 에이스를 내세워서 이재명 대표를 곤란하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의 떳떳한 입장만 보여준 그리고 인터뷰였다.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계속 검찰의 그 무리한 수사 이런 거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계속 그 답할 때마다 그 말 했거든요. 그거를 내가 볼 때는 앵커가
아씨 좀 그만하지. 검찰 얘기 좀 그만하지. 내가 괜히 물어봤다. 이런 느낌이었어, 진짜. 그래 나중에 보였어. 전화가 오겠지. 뭘 자꾸 그렇게 대답을 해요? 질문만 던진 겁니까? 이러고 지랄 발광을 했겠지. 낚였어요. 제가 이재명 대표랑 얘기하다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심할서 쓰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볼 때, 아, 이재명은 진짜 억울하게 검찰에게 당하고 있고, 이거를 되게 많이 얘기하는구나. 아니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로 나온 사람 아니에요. 지금 무슨 검찰의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용의자로 나온 게 아니고 그러면 국가 운영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대여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하나라도 요식적으로라도 들어가야 되잖아. 그쵸. 없어? 하나도 없어. 다 검찰 얘기만 하고 끝난 거야. 우리 쌍방울 얘기만 하고. 그리고 협치 얘기 잠깐 있긴 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민주당 대표한테 물어볼 게 아니지. 그럼 만나자고 하는데도 지금 6개월 넘게 안 만나주는 놈이 이상한 놈 아니냐고. 협치는 저쪽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진짜 이제 우리 왜 진보 시민들은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지금 지상파를 진행하는 앵커들의 수준이 너무 핫바리를 보이는 제대로 원고밖에 못 읽는 애들이야 라는 느낌으로 진짜 다가오실 것 같아요. 인터뷰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네? 그리고 지 말을 할 줄 모르는 애들이네 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진보 시민들은 더더욱 지상파 뉴스를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느껴지니까. 진짜 이번 그 KBS 인터뷰는 조선일보도 아니고 이거 이따위 인터뷰가 있어라고 할 만큼 KBS 뉴스의 공신력과 지금 언론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준 이재명 대표 완벽한 승리였다라고 저는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유튜브인데요. KBS 이 유튜브거든요. 이 인터뷰한 거.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어제 제가 제일 거슬렸게 첫 번째 검찰 조사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라고 제일 처음에 한 말. 그것만 궁금했어 결국 끝까지. 난 그거 궁금해서 여기 스크립트가 있는데 찾아봤거든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영상에는 있어요. 그 그러니까 말을 해? 그럼 영상 없이 애드립을 쳤다는 건가? 앵커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일부러 쟤네들이 검찰 이거 넣으면 쪽팔리니까 넣지 마. 그냥 우리가 정상적으로 질문한 것처럼 하니까 요 제일 위엔 넣지 마라고 한 거 아닐까. 저 이상해. 조작질까지 하고 있는 그렇죠. 거야. 언론 인터뷰하고 지들이 내세우고 있는 대본이랑 다른 대본을 뻔뻔하게. 여기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전에 검찰 앞서 보셨다시피 검찰 조사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였거든. 근데 그 없어. 대목이 있는데 삭제한 거냐? 어. 아니면 앵커의 애드립이었냐? 내가 보기엔 앵커가 그따위 애드립 칠 정도의 배포나 이렇게 그 주장이 있는 친구가 아닌 것 같고요. 조작질까지 하고 있는 거야. 이제는 공영방송이. 지네들 스스로 대본에다가 조작질까지 한 거예요. 에라이 진짜 쪽팔리는 줄 알아야지. 쪽팔리는 줄 아니까 뺀 거 아니야? 쪽팔리지 모르죠. 긁어보면 지금 김은혜나 배현진 같은 애들은 참 쉽게 했네 방송. 그냥 손만 잘 씻고 세수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앵무새처럼 그냥 읽어주기만 하는 것만 갖고도 사람들은 와 똑똑하다. 진짜 잘하는구나. 제가 정치하면 잘하겠는데? 라는 기대감만 갖고 뭘 잘해. 뻥을 친 거고 막상 꺼내놓고 보니 귀가 안 들려 애들이 대부분. 근데 이 소장이 사실은 기자 출신이거든요. 저는 현장 취재 경험도 굉장히 많은 기자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인터뷰를 못할지는 몰랐어요. 물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을 맡은 송현정 기자도 그 당시에 제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욕을 바가지로 써가지고 저의 그 페이북 그 캡처 사진이 아직까지도 돌아다니거든요. 겁나 돌아다니고. 야 업을 많이 쌌구나. 예, 그렇습니다.